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책 읽어주는 변호사 중에 그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라는 책입니다. 김잔디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분은 박원순 시장이 시장 재직할 때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던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가 자신의 재판을 하지 못했죠. 이 자신이 고소하고 그동안 겪었던 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책으로 냈는데 조금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8일 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은 행방불명이 되고요. 저녁에 그 북악산 뒤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김잔디 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처리 없음이 되었습니다. 뭐 실제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 성폭행 피해자 법률에서는 고소할 때 가명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가명을 뭐 무슨 드라마에 금잔디라는 사람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금잔디의 이름을 따서 본인이 김씨라서 김잔디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온 건 금잔디인데 본인은 김잔디로 하니까 뭐 꼭 그걸 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가명을 쓰고 고소를 했고 그 고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책을 뭐 읽는데 몇 시간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사 기록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권이 있어요.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서 가해자가 있을 때 법원 판사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그 가해자에 대한 입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진술권이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이 재판을 받았다면 김잔디 씨는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꼭 법정에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원의 그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누군가를 고소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성희롱은 4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뭐 한 번 당해도 힘든데 4년 동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있었는데 그거를 고소하니까 바로 자살을 했거든요. 이런 자살을 우리가 회피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어떠한 불이익과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자살을 우리가 회피적 자살이라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도망가듯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일단은 서울시라는 게 공무원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 김잔디 씨는 어려운 공무원 시험이 됐어요. 뭐 9급이긴 하지만 어렵잖아요, 지금. 어렵게 공무원이 된 것은 자신의 평생 직장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원치 않게 비서실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뭐 처음부터 비서실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아마 나이가 어리고 뭐 외모가 아마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적당하다고 생각했는지 비서실로 차출이 돼서 비서실 근무를 원하지 않게 하게 돼요. 그래서 비서실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장 옆에서 시장에 어떤 좀 수발을 드는 그런 역할, 뭐 차를 타는 것은 뭐 기본인데 그 외에 자고 있으면 깨우고 뭐 속옷도 갖다 주고 속옷도 일이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아예 사적인 비서처럼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 비서실 근무를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근무를 4년이나 하면서 이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성희롱 등을 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에 다른 비서실 직원이 이 김잔디 씨를 술자리 끝나고 강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자리에 늦게 왔다고 술을 많이 줘서 정신이 없는데 모텔에 데려가서
강간을 한 사건이 있었고, 그 피해자는 그 가해자는 이제 징역 3년 6월에 중간간죄로 이제 형사처벌 받았고요. 이걸 통해서 이 4년 동안 참아왔던 이 김잔디 씨의 어떤 정신 상태가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김잔디 씨의 고소 대리인은 그 김재련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그 김재련 변호사님이 주로 이제 성폭행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많이 이제 고소 대리를 하는 분이고, 그거를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박원순 시장 이전에도 이제 많은 그 성폭행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고소하는 대상이 대권 후보로 나왔던 박원순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당시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그 중앙지검의 이 고소를 담당하는 이제 부장검사를 만나서 이 상대가 너무 거물이다 보니까 고소하자마자 조사를 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분도 이제 거절한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거를 신중하게 이제 준비해서, 왜냐면은 이게 보통 상대가 아니니까 빨리 고소하고 빨리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이 됨으로써 이분이 그 자기를 보호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고소한 사실이 결국 그 민주당의 남인순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분이 이거를 박원순 측에 이제 고소됐다는 사실을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성단체를 했던 분인데, 이 사건에서는 갑자기 돌변해서 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피해자를 피해 호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어느 소송법이나 법정에도 피해 호손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 이 그 고소인을 이제 조롱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박원순한테 귀에 들어가니까 박원순이 행방불명이 되고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김잔디 씨는 여러 번 이 책에서 얘기하지만 그 박원순한테 사과를 듣고 싶었던 거죠. 사과를 듣고 용서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용서할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남인순과 또 뭐 젠더 뭐 하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피해자 편이 아니라 이 권력자의 편을 서서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줌으로써 요 박원순 씨가 뭐 자살할 거라고는 그분들도 생각은 안 했겠죠. 근데 아무튼 박원순 씨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김단진 씨는 뭐 그 사과받을 기회, 용서할 기회도 다 놓치게 된 거죠. 이 책에 보면은 박원순 씨가 어떻게 피해자를 성추행했는지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방송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궁금하신 분은 책을 통해서 보시고요. 정말 박원순 씨는 사과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원순 씨가 정신적으로는 아마 부인과 별거하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었던 상태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대권 후보로 나오다가 안 되고 이러한 아마 박원순 씨도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러 과정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나이 어린 이 피해자한테 의지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선을 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뭐 권력자에 대한 이건 성폭력에 대한 뭐 고소인이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계속 이제 자살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만약 뭐 엄마가 없었으면 자기는 자살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사람들을 뭐 참 사람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작년에도 공군 하사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김잔디 씨는 엄마와 김재련 변호사와 같은 유능한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다 보니 다시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서울시로 돌아가면서 이름도 바꾸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해서 보궐선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잖아요. 그것도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었고요. 또 MBC라는 방송국에서는 입사 시험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뭐 이런 거를 문제로 내 가지고 또그 사과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진영 사람들이 되게 이 김잔디 씨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미투를 조장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박원순 씨가 불쌍한 사람이다, 잘못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박원순 씨도 힘든 점은 있었겠죠. 그러나 잘못한 행동을 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면 저는 이 피해자가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렇게 가버리시면 피해자로서는 본인 때문에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하나의 그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해자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 피해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변호사 소개한 책은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